자, 지금부터 HLB 그룹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실방에서 좀 떨어졌다 영상 안 찍는구나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전 HLB를 1년 7개월째 찍고 있어요. HLB를 하루도 안 찍은 날이 없어요. 떨어지나 올라가 전 계속 찍어요. 전 리버스 라임을 있기 때문에 계속 찍을 거고, 뭐 하루 오늘 잠깐 보고서 떨어지니까 안 찍었다든가, 뭐 올라갈 때만 찍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찍어요. 엄연히 제가 HLB 생명과학이 20개선 깼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주식은 제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리버세라립의 행보가 좋든 말든 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20개선을 깬 순간 우하향이 확증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리버세라립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친구는 추가로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단 조건이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해 놨기 때문에 이전 바닥 깨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할로 사시려면 이전 바닥에서 한번 만원까지 밀렸을 때 한번 11,900원이 BW 가격인데, 이 BW 가격에서 30% 리픽싱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만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 점을 감안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대비를 하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개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한 번에 사지 말고 조심스럽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전 바닥, 그러니까 22년 10월 21일 날 찍은 가격이 얼마냐면 저점이 11,300원이기 때문에 11,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5주선을 올려놓기 전까지는 일단 우하향이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심해야 되고, 어제 공매도를 보니까 좀 많이 나왔어요.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18%대 나왔죠. 공매도 세력들 대단해요. 그죠? 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HLB의 공매도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HLB가 20%대 나온 것 같죠. 두 자릿수 오랜만인데 20% 나왔으니까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약간 하방으로 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HLB는 그나마 조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직은. 자, HLB를 봅니다. 월봉에서 20개선 가격이죠. 38,300원인데 간신간신히 지켜져요. 마찬가지로 HLB도 아무리 리버세라립의 행보가 좋아도 20개선을 깨게 되면 다시 3만원대가 와요. 그러면 3만원대가 요즘 가격이기 때문에 저라면 아마 3만원대에서 추가로 더 살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요 공간에 또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다시 4만원, 5만원, 6만원 가기 때문에 바닥권, 바닥 박스권에서는 상당히 매수해 볼 만하다. 물론 깨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깨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굳이 하시려면 20개선 근처에서 매수해 놓고 일단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이탈해 놓고 수급주선을 깼기 때문에 순간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특징이 깨도 올려놓긴 하거든요. 단 지금은 자리를 깨놨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 가장 핵심은 지상에서 지하로 빠지는 241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설명이지 중장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매달면서 꾸준히 사시면 돼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리버세라립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댓글 하나를 잘랐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HLB를 사고 좋았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야지 자꾸 주관적으로 얘기하네요. 저거 언제 주관적으로 얘기했어요. 20개선 깨면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항상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본인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뭔 얘기냐면 본인이 HLB 사서 물렸으니까 더 이상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걱정하지 말고 저는 방송 계속 할 거예요. 요새 악플이 좀 달려요. 악플이 달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HLB는 조금만 떨어지면 악플이 쫙 달려요. 희한하죠. 다른 그룹주들은 안 그래요. HLB는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냐면 바닥을 찍었던 3만원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5만원 80%를 남겨줬어요. 만약에 뉴스에 쫓아가 샀다는 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사야 될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사야 될 위치와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240에서는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LG는 10개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번 달에 절대 이걸 깨지 않아야 돼요. 깨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10개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고, 특히 일봉에서 지하권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슬아슬하죠. 뭔 얘기냐면 LG를 굳이 사고 싶다면 240에선 회복해 줄 때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깨지 않는 들어가는 게 맞고, 주봉에서는 중기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5주선 회복해 주기 전까지는 우하향이 확증이 된 거예요. 즉 중기적으로 추세는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연히 추세는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주식을 임하셔야 돼요.
자, 엘테는 이식견은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잘 지켜줘요, 그죠? 전혀 훼손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이식견만 훼손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특히, 우하향할 때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전주처럼 우하향하는 중간에 반등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월봉 바닥에서 왼쪽 산 초반이죠, 지금. 왼쪽 산 초반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주구장창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당연히 올라갔다 조정도 받고 떨어지고 조정받고 이런 거죠. 물론 내가 샀으니까 내가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샀으면 오늘 상한가 가고 내일도 상한가 가고 내일모레 상한가 가야지. 내가 누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어쩌다 만나는 거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욕심을 비우고 시간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바닥권에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엄연히 주식이 싸잖아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엘테가 뭐가 비싸? 단지 재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주식은 싼 거고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죠. HLB 글로벌도 제가 주식 싸다고 그랬죠. 이런 공간에서 사야죠. 이런 데서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또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떨어지고 있으면 야, 좀 뭐가 좋아 HLB 글로벌. 엉망인데 뭐가 엉망이야? 여기죠. 자, 위메이드 플레이를 봅니다. 오늘 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위메이드 플레이를 분명히 월봉 바닥권에서는 중장기 스윙으로 끌고 가면 해다 그랬죠. 오늘 떼었습니다. 20%가 날라갔어요. 물론 중장기 스윙하시는 분들은 안 파셔도 돼요, 이거. 그러면 맨날 올라가겠냐고. 여기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까지. 그럼 또 사면 되죠. 그럼 매달 모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월봉에서 바닥에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악재가 나와도 뭐 얼마나 악재가 나오겠어. 바닥인데.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대바닥에 와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냅두면 돼요. 여기도 갈 거고 여기 갈 거거든요. 그냥 꼭 나중에 4만 원에 물려가지고 이메이드 플레이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메이드 플레이 엉망인가 봐. 이게 뭐가 좋아? 아니죠. 본인이 또 높게 샀죠. 이렇게 싸게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날라가가지고 고점에 물려가지고 회사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원전 관련 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보통 상한가를 가면 뭐 다시 날아가야 되거든요. 걔 파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종가 H를 잘 봐야죠. 자, 한전산업의 종가 H가 월봉에서 5개월 선, 여기도 뚫어주기 힘들고, 20견의 목표가예요. 목표가도 못 갔어요. 이건 우측산이죠. 우측산에서 제가 설거지 한다고 그랬죠, 세력들이.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앞전에 다 이렇게 수익을 냈죠. 또 어떤 분이 제가 원전주 안 좋게 했더니 또 그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네. 아니, 그럼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의견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방송을 해요? 그죠? 어쨌건 뭐 잘랐으니까. 자, 어쨌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을 사더라도 왼쪽 산에 사든가 여기서 사라는 거예요. 어제같이 반등했을 때는 폴란드 이슈로 반등한 거니까 물론 다시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측 산에서는 주식을 안 사야죠. 근데 이러신 분들 있어. 에이 저는 단기로다가 이거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대신에 계속 왼쪽 산에 이런 습관 가졌다가는 그냥 추세가 와야 돼. 그냥 깨져요. 물론 대부분의 이제 그 고수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1, 2% 안쪽에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요. 당연히 이런 데서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지만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이걸 어떻게 매도하겠어. 당연히 더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뚝 떨어지죠. 왜 그리냐면 이거는 일봉만 봤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엄연히 우하향이잖아요. 지금. 이게 우상향인가?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우하향하는 와중에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뛰게 되면 또 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폴란드 이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건 그때 얘기고 굳이 무리해서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월봉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있고 살려면 굳이 중장기 투자는 여기서 사는 거고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중장기 투자해야지 늦은 거죠. 자, 제가 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일 보면 좋아요.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어요. 그죠? 주식을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물렸겠죠. 여기가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여기 2,000원하고 여기 2,000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 상황을 끌고 그대로 일진파로 오면 돼요. 자, 매집이 있었고, 그죠?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있죠, 지금. 그럼 매집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측산에 있죠, 그죠? 잠깐 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차피 얘는 목표가 여기에 물론 뚫어주면 다시 여기 가겠지. 그런데 여기서 몰린 개인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올라가자마자 떨어져요, 이거. 여기 매물대 떨어져서. 그러니까 오른쪽 산에 사면 안 되는데. HLB 테라피틱스를 보면 분명히 어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재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재무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쨌거나. 자, 엘테를 봅니다. 엘테가 저는 뛸지 안 뛸지 모르고 HLB 글로벌이 뛸지 안 뛸지는 몰라요. 그런데 HLB 글로벌을 보면 매집이 있었고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고 원전주 다 여기 있어요. 다시 매집하고 있죠, 지금. 최소한 주식을 사더라도 이런 데 사는 거죠. 이런 데.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이해하셨죠? 싸게 사야 비싸게 팔지. 그죠?
비싸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여 중간에 있다고 싸냐? 아니에요. HB글로벌 제가 20개선 깰 때 엄청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자리. 그래도 이 패대기로 먹었는데 요때 20개선 가격이 이거 얼마였냐면 14,000원이었어요. 요때 주식을 싸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34,000원 고점 하던 게 지금 14,000원이니까 싼 건가 봐. 아니죠. 아직도 3,000원짜리가 14,000원인 거예요. 지금도 3,000원짜리가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 싼 게 아니고 지금도 비싸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좀 성장을 하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너무 쉽죠. 아파트도 싸게 사서 비싸게. 부동산도 싸게 사서 비싸게. 도대체 왜 자꾸 비싸게 사냐고.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건드리면 어떡해. 잠깐 반등했다고. 이게 원전주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왼쪽 산에 사고 오른쪽 산에서 반등할 땐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고 나오든가 얼른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잔소리인가? 또 잔소리가 되나? 어쨌건 저도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수익 내서 좋은 수익 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로터스는 21선이 오지 않는 한 전 안 살 거고 일단은 관심권은 있어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21선 찍고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21선까지 기다렸다 해서 주식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지 마요. 만약에 날라갔어. 날라갔어. 내 거 아닌 거예요.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뛸 때 절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신라젠이죠. 어제 제가 뛸 때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런데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해요. 원래 20에서 안 깨면 매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종가까지 봐야죠. 오늘 종가까지 보고 있는 후다닥 날라갔어. 못 사는 거죠. 안 사면 돼요. 저도 놓쳤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8시 15분에 만나요. 저도 형제 엘리트를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형제 아이씨. 자, 봅니다. 형제 아이씨예요. 이따 의류조 볼 건데, 형제 아이씨를 볼 건데,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고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저도 못 샀어요. 그럼 내가 얘를 쫓아가 사냐? 안 쫓아가 사요. 굳이 뭐하러 쫓아가? 그죠?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실현이 뛰든 말든 사지 말란 얘기에 뛰면 대신 안 뛰었는데 내일 같은 날 출발 선상이 21선이다. 매수. 깨자마자 손절. 최소한 오늘의 저점까지는 버텨볼 만한 거예요. 신라젠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라젠에 대한 무슨 뉴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뭘 실험했느니 머리 많이 아무 신경 쓰지 마요. 주식은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지 뉴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뉴스 띄워놓고 방송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대신에 그런 영상이 또 인기는 좋더라고. 어쨌건 21선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올리패스 자리 잘 지켜주죠. 제가 분명히 권했어요. 어제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지금 엄연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런 공간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주식이 잘 추세 유지가 되는데 이 공간이 61선이에요. 올리패스는 61선 매수예요. 깨면 손절이고 유틸렉스 흐름도 좋죠. 지금 어제 분명히 이선 찍고 나갈 때 매수라고 그랬죠. 자리가 좋고 왜 매수냐면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대량거래 터져놓고 쭉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엄연히 기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수급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셨다고 그랬죠. 자, 수급 강의 제가 한번 해드렸죠. 추세가 우상향이고,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뉴틸렉스를 보면 거래량이 엄연히 이때에 비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죠. 그리고 저점이 자꾸 높아지는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죠. 아, 뉴틸렉스의 수급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도 240원도 못 들은 지하권에 있는 데다가 월봉에서 주식이 싸죠. 싸게 사서 비싸게, 싸게 사서 비싸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은 엄연히 대마 관련주인데 대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요. 독일도 있고 쭉 있어요. 의료용 합법화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 매수할 만한데 일봉에서 우리바이오는 20에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화일약품도 마찬가지로 20에선 깨지 않는 선상에 매수해요. NC트로는 HAB랑 친하다고 그랬죠. 잘 모아가시면 돼요. 자, 서린바이오도 바로는 못 뛰어도 역시나 월봉 H가 났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처럼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아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오늘 뛴 거는 뉴스 때문에 뛰기도 했지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언제 뛸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가 싸야 되죠. 주식이 싸죠. 자, 스마전을 봅니다. 좀 헷갈리는 주식이긴 한데 엄연히 5개선 지켜주고 있어요. 5개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20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NKMX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언제 치나 했더니 오늘 쳤어요. 오늘 떴다는 얘기는 오늘 운이 좋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사야 될 자리 제가 알려드렸죠. NKMX가 월봉에서 이치가 원체 낮은 데다가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고 어제 그저께고 제가 20에서 근처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3일 동안 안 올라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 올라간 것 뿐이에요. 오늘 안 올라가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눌림목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 이제 내가 사야 될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이 친구를 굳이 무리해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디텍 매도를 봅니다. 제가 바디텍 매도 잘 보고 계시라고 했죠. 제가 갖다 놓은 제약바이오 특징들을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거나 좋은 이슈가 있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얘네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디텍 매도는 아침에 색깔하고 상관없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음봉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 거래량이 월봉 고점에서 터진 게 아니라 월봉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5개월 선이 1,600원이기 때문에 1,600원 뚫고 나가는 순간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입니다. 자, 메디포스도 꾸준히 봐야 돼요. 21선까지 완벽회복을 해줬고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죠. 지금 매수 20선 깨면 손절.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다시 뛰어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무리 못 가도 61선이고 여기거든요. 일단 정고점 한 번 맞고 떨어질 거예요. 61선까지만 가도 17%예요. 17%밖에 안 되나? 더 갈 것 같은데. 자, 바이오니입니다. 바이오니아도 봐야죠. 매출, 영업이익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5일선 꽤 3이라 했죠. 매수예요. 내일도 역시나 5일선 근처 매수 타임이 되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로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왜냐면 대량거래 잘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요 대량거래 터지고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이 월봉 바닥.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꾸준히 높아지죠.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지면 뭐가 좋아졌다고? 수급이 좋아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투자자 매매 동향 보고 이런 거 보고 수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어제는 왜 외국인이 팔았는데 오늘은 왜 산대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으니까 지금 셀리버리에 대한 수급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에이프로젠이 오늘 오송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송공장이 임시 시험약 제조업시설 유럽 GMP에서 저가 판정을 받았대요. 호재가 떠도 안 날아가요. 누군가 누르는 것 같아.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호재가 떼서 안 날아가든 난 모르겠으니까 바닥이죠. 지금 바닥권이고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하게 돼 있죠. 일봉에서 보니까 5일선 회복해주고 있죠. 매수죠. 밀리면 20원까지 밀려요. 20원 근처에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지금 개인들이 최고 많이 물량 여기거든요. 제가 어제 심심해가지고 유튜브 봤어요. 다른 유튜브 봤거든요. 에이프로 한번 저 찾아봤어. 전부 다 1,400원, 1,500원, 1,600원에 물렸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사요 지금? 1,000원에 사죠. 그러면 여기 매물대 별로 없어요. 이 공간에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많은 개인분들이 물려있는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는 50%예요. 최소한 주식을 우리 굉장히 싸고 있죠. 지금 싸게 사고 있죠. 저는 항상 알려드려요.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래량의 변화도 생겼고 금방 설명드린 대로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는데 추세가 우상향이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수급이 좋아진 거죠. 그냥 외국인들이 팔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어제 외국인들이 그 150만 주 팔았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뭐가 큰일 나? 우상향인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60일선이 되고 길게 봤을 때 많은 개인분들이 물리신 50%, 60%까지 수익률이 보이는 게 에이프로젠이 물론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매물대 판단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매물대가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렇게 밀리게 되면 세력 일반 개인들이 매물대가 안 쌓여요. 그런데 옆으로 가는 공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매물대가 쫙 쌓여요. 이 공간이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500원, 1,400원 매물대가 많고 어제 유튜브 방송 보니까 거의 다 1,600원, 1,500원, 1,800원에 물리신 분들 많은데 또 전문가들이 1,800원은 간닥하네. 저도 전문가보다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1,800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80%잖아, 수익률이. 그죠? 자, 에이프로젠이 뛰게 되면 당연히 에이프로젠, HNG, 에이프로젠 제약이 같이 뛰는데 얘네들의 거래량이 바닥에서 다 늘어났죠, 지금. 다 늘어나고 우상향 기조 유지해주고 있고 깨지 않아야 될 5일선, 21선조차도 훼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죠.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매달 모아 간다든가 매주 모아 간다든가 매일 몇 주씩 산다든가 뭐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뉴스 기사 뭐 합병 이런 거 아무것도 찾지 마요. 찾으면 본인만 머리 아파. 뉴스 신경 쓰지 마요. 알았으니까 지금 바닥인 거 알았으니까 난 꾸준히 살 거야. 이렇게 해놓고 수익은 내년에 거두시면 돼요. 지금부터 농사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터머 사이언스가 떴어요. 앞터머 사이언스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APDC 면역 항암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 과제 선정이 됐대요. 근데 저는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APDC 면역 항암제 공부 안 할 거예요. APDC 면역 항암제가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싹 잡아놓는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런데 저는 내동매매 안 하죠. 우리 멤버 내동매매 못하게 해요. 나는 어디서 할 거냐? 월봉 엣지가 굉장히 낮죠. 주봉에서 지금 중기추세 틀어주고 있죠. 목표가 찍었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3, 4일만 기다렸다가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알았으니까 5일선만 알아 너. 난 여기 살 거예요. APDC가 뭔지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저기 국제과대로 선별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돼.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의학 박사가 아니에요. 리보세라니 공부한다고 그거 뭐야 그 생존 기간 몰라도 돼요. 그냥 주식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나는 2, 3일 기다렸다가 3, 4일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런 걸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라고 HTS에서 해놓은 거예요. 20에서 넘으면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샤페론이 뛰는 바람에 국전약품이 뛰고 있는데 국전약품 월봉 해치가 낮아요. 낮아서 살만은 한데 아직 추세전을 못 해놨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맛이 있고 치매 관련주들은 꾸준히 봐야 되겠는데 피플바이오가 대장주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 장기적인 목표가를 못 갔어요. 이식겨선이 목표가예요. 못 갔는데 사기는 또 애매해. 차라리 여기를 찍고 가든가. 그래서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피플바이오를 사겠다.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면 여기에 5주선. 아셨죠? 5주선을 깨게 되면 중기적인 지표가 깨지기 때문에 5주선에 사서 60주선 돌파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일단 20개선까지 가요. 자, 일봉에선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굳이 사고 싶으면 240선 매수라고 오늘이 매수 타임이었던 거예요. 엔젠바이오는 같이 따라 나갈 건데 엔젠바이오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거래량이 확 늘었죠. 지금 확 늘었는데 월봉에서 추세는 아직 못 돌려놨거든요. 주봉에서 못 돌려. 얘가 이것 때문에 못 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뚫어주고 돌아 나가는 순간 매수해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들어온 힘에 의해서 240선까지 가게 되는데 241선까지만 가도 38%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38%의 마진율을 도전해야지. 난 38% 먹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엔젠바이오를 들어가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삼진제약은 그냥 꾸준히 보시면 돼요. 이 지금 경영권 이슈 문제도 있고 역전당했어요. 지금 하나제약에서 지분이 더 크대요. 5일선만 아끼면 돼요. 현대약품도 꾸준히 보시면 돼요. 자, 현대약품 알려드렸죠. 대량거래 들어오고 눌림 목주고 월봉 해치가 났기 때문에 그냥 21선 근처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또 날아가야 돼, 이 친구는. 또 날아가야 맞아요. 자, 여기까지 HLB 그룹들 관련주를 좀 보고